아요. 그 이제 놀 날은 어린이날 말고는 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도 주야 합반을 하죠. 또는 쉬거나 웬만한 학원들은. 왜? 어린이날만큼은 그렇죠. 이게 강의를 하면 폭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설, 그 다음에 어린이날, 그 다음에 추석. 근데 추석 때는 못 놀아요. 원서를 딱 접수한 이후에 추석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날 딱 하나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쉬는 기간 없는 거예요. 자, 23번 논점이 지금 투자 결정 이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투자론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학의 가장 기본이 현금 흐름을 기록할 수 있어야 돼요. 현금 흐름, 보유기간과 기간말 현금 흐름. 그리고 전 시간에는 투자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해요. 하나는 수익, 그리고 두 번째는 수익에는 항상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이 있더라. 위험. 근데 수익은 성과를 측정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 그래서 수익률, 요걸 환원이율이라고 한다 했죠. 환원이율을 구하세요. 그러면 수익률이니까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니? 이걸 찾는 거야. 그런데 잘 보셔. 앞으로 여기에 있는 1월 달부터 한 사례는 이제 계속해서 짭더라도 꼭 한 번씩은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와야 되냐 그러면 시험장에서 뭔가 문제를 풀려면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 있어요. 수익률, 환원이율을 구하래. 그러면 총 투자 금액 10억. 그리고 내가 지분 투자 금액이 얼마였어요? 6억. 요 정도가 하나가 딱 사례가 기억이 나야 돼. 그러니까 10억을 투자했구나. 딱 연상이 돼. 10억을 투자했구나. 그리고 내가 얼마를 벌었지? 그러면 항상 순영업 소득인데 순영업 소득을 주지 않았어. 순영업 소득은 항상 은행이 일부를 가져가죠. 부채 서비스에. 그리고 내가 또 일부를 가져가잖아요. 세전 현금 수지.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과 세전 현금 수지를 합한 금액이 순영업 소득이야. 이렇게 사례를 하나씩 딱딱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그래야 시험장에서 뚝뚝뚝뚝 풀린다. 이런 말이. 그리고 위험은 항상 위험의 네 가지 요소예요. 위험이 뭡니까? 의미. 위험은 투자의 불확실성. 위험은 어떤 것으로부터 만들어지나요? 위험의 종류. 이게 위험의 원인이에요. 사금, 법인유. 그 다음 위험은 어떻게 측정되나요? 분산, 표준 편차. 위험과 수익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비례 관계. 그리고 왜 이런 비례 관계가 존재하나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위험을 싫어하는 회피형이니까 위험이 발견되면 꼭 그 위험에 대해서 뭔가 대가를 요구해요. 보상을. 그래서 그 위험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면 투자를 하는 거고 위험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험이 있으면 반드시 대가인 수익이 존재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항상 비례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딱 여기까지. 이게 기본이에요. 자, 그럼 이제 투자 결정 이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필기노트에 이미 적어져 있을 거야. 요 밑에 선택 이렇게 두 글자 적어져 있어요? 있어, 없어? 있어요. 예, 투자의 결정 이론. 거기 안 해요. 지금 23페이지요. 23번. 3페이지가 아니라 23번. 제가 말을 잘못했어. 자, 그 다음 페이지란 게요. 여기. 투자 결정. 여기 봐요. 선택이라고 딱 적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투자 결정 이론은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어떤 대안을 선택할 것이냐 문제예요. 근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수익률과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그러면 수익률 기준을 보자고요. 수익률 기준은 어떻게 투자 대안을 선택합니까? 그러면 항상 투자 대안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률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게 기대 수익률이에요. 내가 이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즉 기대되는 수익률을 측정해요. A, B, C, D 아니면 그러면 5%, 10%, 15%, 20% 이렇게 기대되는 수익률이 측정이 되면 이 중에 나는 어떤 걸 선택하는 거예요. 뭘 고민해? 기대 수익이 제일 큰 D안을 선택합니다. 이게 수익률 기준이에요.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기대 수익률을 측정하고 기대 수익률이 제일 큰 걸 선택합니다. 그럼 문제는 야
기대 수익률이란 건 어떻게 측정하니? 이게 여기에 문제야. 내용 심플하고. 그래서 여기는 기대 수익률을 측정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오늘 수업 자료에 또 몇 번에다가 집어넣어놨다. 6번. 이게 오늘 하는 것들이 계산 문제가 꽤 있잖아요. 오늘 제가 집어넣은 계산 문제는 목숨을 걸고 맞춰줘야 될 계산 문제만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째 날에 제가 지금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이 문제가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아파트 시장 상황별 추정 수익률의 예상치가 다음과 같을 때 아파트의 기대 수익률, 다른 말로 아파트를 투자해서 내가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니? 기대되는 수익률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자료를 줄 때 반드시 두 가지를 눈도장 찍어줘야 돼요. 시장 상황과 수익률. 그럼 왜 이 두 가지를 눈도장 찍어줘야 되니? 그러면 잘 보셔. 내가 투자를 한 이후에 얼마의 수익을 얻을지는 뭐가 결정하나요? 시장 상황이 결정해요. 투자를 한 이후에 시장 상황이 불황이 오면 애게 10% 겨우 먹는 거고, 투자를 한 이후에 보통 상황이 오면 20% 정도 얻고, 투자를 한 이후에 호황이 오면 대박 누리는 거야. 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투자를 한 이후에 시장 상황이 수익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가 이렇게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을 준 거예요. 문제는 요 세 가지 수익률을 적당히 섞어서 하나의 수치로 만들어내는 게 이 문제예요. 하나의 수치로. 그러면 하나의 수치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출제자가 뭘 줍니까? 그러면 요 확률이라는 걸 줘요. 그래서 요 확률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보셔. 자, 일단 둘 다 %야. %. 그러니까 수익률이라고 하면 우리가 헷갈리니까 수익이라고 가정하잔 말이에요. 수익이라고. 불황이 오면 나는 얼마를 얻는 거예요? 10을 얻어. 근데 10을 얻을 확률, 10을 얻을 가능성이 얼마밖에 안 돼요? 30%. 그러니까 요거 곱하면 결국 10을 내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30% 정도밖에 못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3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불황이 오면 확실히 나는 3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이 오면 20을 얻는데 20을 얻을 가능성이 몇 프로밖에 안 돼? 40%. 이게 20에 40%만 가져가는 거예요. 2, 4는 8. 근데 호황이 오면 30을 가져가는데 30에 몇 프로를 가져간다고? 30%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9. 그래서 이걸 다 합쳤더니 20%군요. 5초짜리 문제예요. 방법만 찾고 익숙하면. 자,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 보여요. 시험장에 딱 들어갔는데, 자, 드디어 나올 때가 됐다고 했는데 드디어 나왔어. 몇 회? 30회. 그런데 지금 문제를 어떻게 줬느냐? 자, 상과 경제 상황별 예측된 확률이 다음과 같아요. 뭔가 확률 줬어요. 확률. 그리고 상가의 기대 수익률이 8%래. 이거 우리가 산정해야 되는데 8%를 줘버렸네. 그럼 나는 뭐 하려는 거야? 그래서 찍었어. 잘 보셔. 자, 요 문제가 바이블이란 말이야. 바이블. 자, 이게 다시 한번 보세요. 항상 투자를 한 이후에 내가 얼마의 수익을 얻을지는 시장 상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익을 줬고 그 수익을 얻을 가능성을 줬어요. 가능성.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불황이 오면 10을 얻는데 10을 얻을 가능성이 30%네. 그러니까 30밖에 못 얻는 거야. 3. 보통이 오면 20을 얻는데 20을 얻을 가능성 확률이 40%밖에 안 되네. 나는 8을 얻는 거야. 호황이 오면 30을 얻네. 30을 얻을 가능성이 30%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9를 얻는 거라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상황이 가능한 거니까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20%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떤 차이가 있냐? 자, 문제를 봤더니 시장의 상황을 주셨어.
비관, 정상, 낙관. 이게 호황이고 이게 불황이겠죠. 그러니까 시장의 상황이 뭘 결정하는 거예요? 수익률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상황별 수익률이니까. 그리고 이 수익이 만들어질 확률을 줬어요. 그럼 똑같이 해보자고. 똑같이. 자, 비관적인 상황이 오면 나는 4를 얻네. 근데 4를 얻을 가능성이 몇 프로밖에 안 돼? 20%. 그러면 4에 20%면 얼마야? 4, 2는 8, 8% 아니야. 0.8%를 얻는단 말이야. 0.8%. 근데 얘는 없어. 모르겠어. 넘어가. 낙관이 오면 10을 얻는데 10을 얻을 가능성이 40%밖에 안 돼요. 이게 10에 40%인 4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미지수 넣어. 그냥 정말 중학교 때 했던 미지수 A 아무거나 넣어서 정상이면 A를 얻는데 A를 얻을 가능성이 얼마밖에 안 돼요? 40%.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0.4A 이렇게 된다고. 수치로 바꿔줘야지.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이게 8이 된다 이런 거예요. 이걸 다 합치면.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인데 지금 풀어내는 게 수익률을 주고 정상일 때 수익률이 얼마냐를 찾으라는 거예요. 얼마냐를. 자, 그러면 자, 보세요. 0.8 여기 모르겠으면 냅둬. 4. 그럼 일단 요 놈이 지금 얼마가 요거 세 개를 합친 게 8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8이. 그럼 8에서 4.8이네. 그럼 얼마가 돼야 돼요? 3.2가 돼야 된다고. 3.2. 그래야 세 개를 더하면 8이 되는 거죠. 굳이 미지수 안 써도 3.2. 그러면 A에 얼마가 들어가야 3.2입니까? 그러면 8에 32. 팔자 들어간 거 그냥 찍으면 되는 거다. 팔자 들어가면. 그러니까 정확한 공식은 오늘 수업 자료에는 제가 이렇게 해놨어. 0.8 플러스 미지수로 치면 0.4A에 이게 0.4A 4는 8. 이거 미지수 찾는 거예요. 미지수. 그러면 얘가 3.2 이걸 다 정리하게 되면 0.4A는 3.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4, 8은 32. 8자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오리지널 같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오리지널 했어. 그러니까 항상 이거 보셔. 이런 거 필요 없이. 자, 비관적일 때는 4를 얻는데 4의 확률이 20이니까 0.8. 얘는 뭔지 모르겠고 10에 40%니까 4. 그래서 요거치가 뭔지 모르겠지만 요걸 다 합친 게 8이 되는 거 아니에요? 8. 그러니까 대충 8에서 4.8을 빼니까 3.2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몇 프로의 40%가 3.2입니까? 그러면 4, 8은 32. 8자가 들어가야 돼. 8자 들어가는 거 3번밖에 없어. 8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6번과 7번 문제는 똑같은 형태인데 여기는 기대 수익률을 물어보는 거고 여기는 기대 수익률을 주고 요 정상적일 때 수익률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저는 이거 많이 푸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시험장에서 새로운 형태가 처음 나온 형태라 그런지 의외로 많이 맞춰주지 못했어요. 근데 새로운 형태가 이게 제 경험이 그래요. 제가 지금 풀어주면 아이고 별게 아니구나 생각하지만 시험장에서 조금만 변형해서라도 새로운 형태가 나오면 시험장에서 거의 못 풀어요. 왜? 이게 시험장은 우리 전투력이 막 200%가 발휘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전투력이 한 60%대로 줄어든다고. 그래서 내가 아는 유형이 나오면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변형된 형태가 나오면 거의 못 풀어요. 시간 제약 때문에. 그래서 항상 계산 문제는 많이 풀려고 하면 안 돼. 제가 찍어준 기출 유형 정도만 달달해서 그게 나오면 땡큐 하고 그게 안 나오면 그냥 다른 데서 점수 찾지 넘어가는 전략이 이게 효율적인 전략이야.
효율적.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구 수익률. 자, 요구 수익률. 자, 좀 전에 어디까지 했냐? A, B, C, D안이라는 네 가지 중에 내가 어떤 걸 투자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대안에 뭘 추정해봐요. 기대 수익률이라는 걸 추정해서 5%, 10%, 15%, 20% 이렇게 나오면 기대 수익률이 제일 큰 뭘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B안을 선택하게 되죠. 이렇게. 자, 그런데 문제는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부동산을 딱 하나만 소개시켜줬어. 딱 하나만. 그리고 얘를 측정했더니 딱 5%가 나왔어. 그럼 갑자기 궁금한 거야.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여러 개를 비교해서 가장 큰 걸 선택한다고 확신이 섰는데 얘가 기대 수익률 5%짜리 A 부동산이 딱 하나면 이걸 투자해야 되느냐? 투자하지 말아야 되느냐? 고민스러워. 왜? 이 5%라는 건 20%보다는 낮은 수익률이지만 또 1%대보다는 높은 수익률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대안만 있으면 뭐가 중요하냐? 이 기대 수익률 5%가 높은 수익인지 낮은 수익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이게. 기준. 이 5%가 높은지 낮은지 어떻게 알 겁니까? 기준. 이 기준으로 작동하는 게 투자자 자신의 요구 수익률이에요. 투자자 자신의 요구 수익률. 그래서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 투자 대안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인데 시험에 항상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정확한 뜻은 보장받기를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보장 수익률이에요. 요 정도는 보장을 받아야 되겠어 하는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이라고 해요. 요구 수익률은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자, 뭐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냐? 우리 요구 수익률에 보면 제가 시커먼 박스로 한 줄을 적어놨죠. 요거 안 나오면 우리 시험이 아니라고. 요거 안 나오면 요구 수익률은 뭐와 뭘 결합해서 만든다? 그렇죠.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다 할까요? 자, 여기다가 그냥 바로 해보죠. 자, 내가 있어요. 내가. 자,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성은 뭐라고? 우리 인문 강의 들으신 분은 성은 뭐고 이름은 뭐라고? 복습 이제부터는 해야 돼. 이제부터는 하셔야 됩니다. 자, 성은 옥시고 이름은 피스텔이야. 그래서 내 친구 오피스텔이라는 놈이 자꾸 나한테 뭘 요구하냐? 야, 너 여윳돈 1억 있는지 알고 있어. 너 여윳돈 1억 있다며. 그러니까 이 1억이라는 여윳돈을 나한테 투자 좀 해봐. 이렇게 권유한다고. 나한테 자금을 좀 싸줘봐. 즉 투자를 해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번 기회에 한번 오피스텔에 투자를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그런데 항상 아무리 친구지만 오피스텔이라는 놈이 나의 친구지만 친구한테 공짜로 돈을 투자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요구하는데 첫 번째 뭘 요구합니까? 그러면 나는 현재 이 1억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은행에 예금을 해요. 예금. 그리고 예금 이자로 2%대 이자 수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친구한테 야 1억을 쏴주겠는데 나 지금도 예금으로 2% 정도는 얻고 있으니까 네가 최소한 얼마는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2%. 이런 걸 우리는 투자 대안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보장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1억이라는 돈으로 지금도 2% 얻고 있으니까 최소한 네가 얼마는 보장해줘야 돼요. 2%. 그런데 요 2%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면 무위험률이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에요. 무위험률.
자, 무위험률은 해석을 잘 해주셔야 돼.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위험이 없어요. 즉 무위험률은 위험이 없더라도 뭔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게 바로 예금 이자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예금 이자를 할 테니까. 자, 그런데 뒤를 봤더니 또 뭐가 있어요? 위험 할증률이 있죠. 여기는 위험이 없음을 가정한 것이고 여기는 위험이 있음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봐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야. 자, 이 위험 할증률은 뭔지 몰라도 위험을 고려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는 위험을 고려하게 되면 위험에 대한 태도부터 찾아내야 돼. 나는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다, 좋아하는 투자자다. 그렇죠. 나는 위험 회피형이에요. 그리고 지금 친구가 오피스텔에 투자하라 그랬는데 이 오피스텔 투자에는 반드시 뭐가 발견이 되는 거고 위험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인데 투자에 위험이 있네?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위험에 대해 뭘 요구하는 거야? 그렇죠. 내가 싫어하는 위험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또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태도예요. 위험이 발견되면 내가 싫어하는 위험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바뀌냐? 위험이 발견이 되면 항상 요구하는 수익률이 올라가. 왜? 나는 위험 회피형이라 그러는 거야 이게. 나는 위험을 싫어하니까 투자의 위험이 발견되면 요구하는 수익률을 할증합니다. 이게 위험 할증률이에요. 그래서 나는 위험을 싫어하고 위험에 대해서 한 6%대 보상을 요구해요. 6%대. 6%대. 그러면 이 6%가 위험 때문에 요구하는 수익을 올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위험 할증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용어가 더럽게 어려운 거죠. 무위험률은 위험이 없더라도 나는 최소한 어떤 걸 요구해요? 예금 이자 정도는 보장받기를 원하잖아요. 그걸 무위험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이 발견되면 요구하는 수익률을 올리고 이유는 위험 회피형인 나는 내가 싫어하는 위험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상황이라면 나는 친구인 오피스텔에 부동산을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서 최소한 얼마를 원하느냐? 예금 이자 정도는 최소한 보장해 주기를 원하고 위험에 대한 대가로 6%를 추가로 또 보장해 주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투자를 하려면 최소 네가 얼마는 보장해 줘야 돼? 8%는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거야. 2%는 예금이자, 6%는 위험에 대한 대상. 이런 거야. 이게 바로 요구하는 수익률인 거죠. 요구하는 수익률. 자, 그러면 이제 요구 수익률이 결정됐어요. 이 요구 수익률은 뭐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은 뭘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기대 수익률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대되는 수익률을 측정했더니 기대되는 수익률이 10%대예요. 그러면 요 부동산에 투자하면 10%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요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최소한 얼마를 보장 요구해요? 8%. 나는 최소 8% 정도면 투자할 생각인데 이 대안이 10%나 챙겨준대. 그럼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금에서 돈을 찾아서 10%의 기대 수익률이 나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요 요구 수익률 8%가 이 기대 수익률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8%보다 높은 기대 수익률이라면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고 8%보다 낮은 기대 수익률이라면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요구 수익률 조금 더 보자고요. 자, 수익률 기준을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투자 대안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률을 항상 측정하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이 기대 수익률이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지표로 요구 수익률을 쓰는 거고
그러니까 이 요구 수익률이 하나의 기준이니까 기대되는 수익이 이 기준보다 높다면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고, 요 기대 수익률보다 요 기대 수익률이 요 기준보다 낮다면 투자는 하지 않는 거예요. 요게 이제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말 문제 한번 보자고요. 자, 이게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기대 수익률이란 투자 대안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투자로부터 얼마의 수익을 얻을 것이냐, 이렇게. 그 다음 2번.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발생되는 현금 유입, 수익인가요? 두 글자로 수익. 현금 유출, 비용. 이게 투자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과 비용을 통해서 산정하겠죠. 이게 기대되는 수익률이겠죠. 그 다음에 3번.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인데 항상 최소한 보장받기를 원하는 보장 수익률이에요. 최소한의 보장. 최소한 요 정도는 보장이 돼야 된다 이런 거예요. 최소한.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구성이 돼요? 무위험률의 위험 할증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말 모르면 투자는 해서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것도. 그러면 해석을 잘해줘야 돼. 해석을. 내가 오피스텔이라는 친구에게 자금을 투자하려고 해요. 그럼 무위험률이 뭐니? 그러면 항상 해석이 위험이 있어 없어? 위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나는 최소한 뭔가 요구한다 이런 말이에요. 최소한. 그게 뭐니? 이게 예금이자라고. 예금이자. 그래서 지금 예금이자가 한 2%대라면 나는 요 투자 대안에 최소한 위험 이런 걸 고려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예금이자인 2% 정도는 보장받기를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위험을 고려하는 거죠. 여기는 위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험을 고려하라는 거예요. 위험을 고려하게 되면 투자자는 어떤 성향이 있습니까? 항상 자신의 요구하는 수익을 올린단 말이에요. 이유는 나는 위험을 싫어하는 위험 회피형이니까 내가 싫어하는 위험에 대해서 자꾸 보상을 더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 할증률로 내가 5%대를 보상의 대가로 위험에 대한 대가로 요구합니다.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7%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7%가 하나의 기준이 돼서 기대되는 수익이 7%보다 높으면 높은 수익이고 기대되는 수익률인 7%보다 낮은 기대 수익을 만들어내는 대안이라면 낮은 대안으로 그죠 버려야 되는 애인 거죠. 자, 그런데 이게 5번이 아주 어려운 표현인데 요구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와 위험에 대한 대가인데 요건 이미 이해됐어요. 위험 할증률은 위험이 발견되면 요구하는 수익률을 올리는 거예요. 이유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추가로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 시간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두 글자로 이자라고 해요. 요거 주의. 이자를 우리는 뭐에 대한 대가라고 합니까? 시간. 이유는 내가 은행에 예금을 해서 이자는 언제 받아요? 기다려야 받아. 1년 지나야 1년치 이자를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금 이자를 시간의 대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위험률이 바로 예금 이자라는 걸 알면 이게 시간에 대한 대가고 위험 할증률이 위험에 대한 대가인 거죠. 그리고 최근 우리 시험에서 5년 동안 이게 3번이나 나왔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하는 수익률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자,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거예요. 강의를 딱 듣고 무위험률이 올라가면 요구하는 수익도 올라가겠지. 위험 할증률이 올라가면 요구하는 수익도 올라가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하는 수익은 달라진단 말이에요. 너무나 지금은 자연스러워. 근데 이게 최근에 5년 동안 몇 번이나 나왔다고? 3번이나 나왔는데 3번 다 올 정답을 찾아갖고 왔겠어요. 절반은 틀려갖고 오셨겠어요. 절반은 틀려갖고 오셨어요. 왜 그런지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면 야 이게 당연한 소리예요 이게. 근데 갑자기 이런 것들 없어. 시험장에는 이런 것들 없고 이 지문만 딱 나와. 이 지문만. 그러면 무위험률이 뭐고? 요구 수익률이 뭐야?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이게 그렇게 열심히 보지만 이게 지금 논리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항상 요구 수익률은 요 구조를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요 구조. 요구하는 수익은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을 결합합니다. 따라서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도 상승하는 거고요. 또 위험 할증률이 올라가면 위험 할증률에 의해서 요구 수익률도 상승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 수익률이라고 했죠. 자, 요놈 때문에 그래요.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대해서 어떤 수익을 요구하는 수익을 올리는 부분이에요. 올리는 부분. 그런데 똑같은 위험에 대해서 똑같은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대해서 그걸 싫어하느냐 좋아하는 정도는 투자자마다 다 달라요. 여기에 있는 분 중에 미스터 구글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똑같은 정도로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네 얼굴만 봐도 하루 종일 밥맛이 없어 이렇게 겁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야, 네 보면 한 1시간은 기분이 나빠 1시간 정도 이렇게 싫어하는 분이 있고 이게 싫어하는 정도도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위험에 대한 싫어하는 정도, 회피하는 정도가 투자자마다 다르니까 요구하는 수익을 올리는 것도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요구하는 수익은 투자자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달라지는. 그래서 이걸 주관적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냐에 따라서 투자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거예요. 이게 주관적 수익률이에요. 이건 위험을 싫어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자,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건 어떤 거 기준이에요? 어떤 거 기준이야? 꼭 제목을 좀 보셔. 수익률 기준, 수익률 기준. 수익률 기준이니까 뭐만 따졌는 거예요, 뭐만. 수익률만 따졌단 말이에요, 수익률만. 근데 투자에서는 항상 뭐도 있다? 위험도 있으니까 이제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법이 이게 일반적인 이론에서 선택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이론에서. 근데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법을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해요. 자, 이 분산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기억이 있어요. 뭘 측정하는 지표예요? 분산, 표준 편차는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예요. 위험을.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확률에다가 상황별 수익률, 시장, 호황의 수익률에 확률을 곱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가중 평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평균은 수익을 뜻하고 분산은 위험을 뜻해요. 그래서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법이에요. 자, 문제는요. 용어가 더럽게 어려워. 그냥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쉬운데 뭐라고 해놨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는 어려운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내용을 뜯어놓고 봤더니 세상에 초딩도 할 수 있는 소리야. 수익이 동일하면 위험이 낮은 대안을 선택하고요. 위험이 동일하면 수익이 높은 대안을 선택해요. 나도 할 수 있어. 학자들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수익이 동일하면 위험이 낮은 거 선택하는데. 자, 질문. 왜 그래? 왜 수익이 동일하면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하는 거야? 그런 걸 꼭 이유가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이론이니까 우리는 위험을 회피하는 투자자를 기본 가정을 한다니까요. 위험을 회피하는 투자자, 위험을 싫어한다고 가정하니까 수익이 동일하면 위험이 낮은 거, 위험이 동일하면 수익이 높은 대안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시험에도 잘 안 나와요. 이 정도밖에. 자, 그런데 한번 봐요. 지금 이렇게 대안을 줬어요. 대안을. 이렇게 4가지 대안 중에 이제 선택하라는 건데 여기는 지금 수익을 줬고 이쪽은 표준 편차니까 위험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이렇게 기본서에 이론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A와 B만 딱 보면 우연찮게 뭐가 동일해요? 수익이 동일해. 그러니까 위험을 놓고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위험 회피형이니까 위험이 작은 뭘 선택하는 거야? 그렇죠. A를 선택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C하고 D를 보면 우연찮게 또 뭐가 동일해요? 위험이 동일해요. 위험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수익이 큰 D안을 선택하는 것이죠. 요게 FM이에요. FM. 그래서 밑에 보면 A와 B는 수익이 동일하니까 위험이 낮은 A안을 선택하고 B와 C는 위험이 동일하다면 수익이 높은 D안을 선택합니다. 이게 FM인데 아무도 이딴 식으로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적용하지는 않아요. 왜? 세상에 수익이 동일한 애가 몇 개나 있겠어. 세상에 수익이 동일한 애도 없어요. 그리고 위험이 동일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대부분 수익과 위험이 다 달라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수익만 놓고 투자를 분석해. 수익만 놓고 보면 우리는 수익이 큰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D안이 선택되는 거야. D안이. 수익만 놓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익을 분석했으니까 위험만 놓고 보면 우리는 위험 회피형이니까 어떤 거? A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항상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하게 되면 항상 하나로 결정이 안 돼. 바로 요 놈이에요. A안과 D안의 우열은 더 이상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은 D, 위험은 A.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잘 보셔. 자, 기본적으로 수익과 위험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비례 관계에 있다고. 수익이 크면 위험도 커. 위험이 작으면 수익도 작고. 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다고 우리가 거의 못을 박았으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는 어떤 걸 원해요? 수익과 위험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는 항상 수익은 크고 위험은 작은 걸 선택한다. 이게 지금 평균 분산 지배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수익과 위험은 항상 함께 올라가고 함께 떨어지기 때문에 당신들이 좋아하는 수익은 높으면서 위험은 낮은 그런 대안은 있다 이 사람아 없다 이 사람아. 없다 이 사람아. 이게 결론인 거예요. 이게. 수익과 위험 비례 관계. 그래서 항상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적용하게 되면 수익에 의해서 하나가 선택이 되고 위험에 의해서 하나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합니까? 그러면 이건 투자자의 성향이야. 수익이 좋으면 D를 선택하는 거고 나는 수익보다는 안전한 게 좋아. 그러면 A를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평균 분산 지배 원리야.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아. 그러나 용어는 잘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A안과 D안에 더 이상 우열이 판단되지 않는 건 수익이 높으면 위험도 높고 위험이 낮으면 수익도 낮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좋아하는 수익은 높으면서 위험이 낮은 그런 대안은 없다라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한번 보자고요. 오른쪽에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통한 투자 대안의 선택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요 놈을 한번 보세요. 시험에 지금 최근 5년간 나온 기출 지문들 다 긁어왔으니까 시험에 어떻게 내는지를 봐야 돼요. 자, 1번. 동일한 위험이라면 보다 높은 수익을 선택하고요. 동일한 수익이라면 보다 낮은 위험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A의 기대 수익률이 B의 기대 수익률보다 크고 A와 B의 표준 편차가 동일할 때 자,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냐 성립되지 않는 것이냐 이걸 물어봤어요. 자, 항상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수익의 측면에서 선택을 하나 하고
위험의 측면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셔야 돼. 기대 수익률은 수익을 대표하는 용어예요. 우리가 항상 투자로부터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이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그렇죠, 수익을 분석했잖아요. 기대 수익률이 나오면 항상 수익이야. 이게 수익이라고 해석해. A의 수익이 B의 수익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수익의 측면에서는 어떤 걸 선택해야 돼? 그렇죠, A를 선택해야죠. A의 수익이 B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뒤에 표준 편차는 뭘 뜻하는 용어고? 위험을 뜻하는 용어예요. A와 B의 위험이 동일합니다.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나는 뭘 선택하는 거야? A. 그러면 결국 딱 하나가 선택이 되잖아요. 하나가. 그러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적용되었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적용되었다. 자, 요놈을 보셔. 요놈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돼. 자, A의 기대 수익률이 B의 기대 수익률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수익의 측면에서는 어떤 걸 선택해요? 수익의 측면에서는 A가 A를 선택해야죠. 그러니까 수익의 측면에서는 A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A가. 그런데 A의 표준 편차니까 위험이죠. A의 위험이 B의 위험보다 큽니다. 그러면 위험의 측면에서는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A가 B의 위험보다 크니까 A의 위험이 크죠. 그러니까 작은 B가 선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수익의 측면에서는 A가, 위험의 측면에서는 위험이 작은 B가, 그럼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결국 결론이 안 나죠. 그러면 이때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의 대안이 선택이 되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하고, 하나가 선택이 안 되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3번. A의 기대 수익률이 B의 기대 수익률보다 커요. 그러면 수익의 측면에서는 누굴 선택해야 돼요? A를 선택해야죠. A의 기대 수익이 B의 보다 크니까. 근데 위험, 표준 편차를 고려하면 A의 표준 편차가 작다고 돼 있어. A의 표준 편차가 B보다 작다. 그러니까 위험은 A가 작은 거죠. 그럼 위험의 측면에서도 나는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A. 그러면 수익도 A, 위험도 A니까 A라는 걸 선택해야겠죠. 그러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성립된다 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하나로 통일이 안 되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가 선택이 되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적용된다라고 하면 된다 이런 거죠. 이게 됐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24번의 위험의 관리. 안 쉬고 바로 들어가면 그렇죠, 또 욕을 하실 테니까 10분 쉬고 새로운 주제 들어갑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 봐요, 점점 쉬워지잖아요.